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5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15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이 본머스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됩니다. 본머스와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프리뷰한 영상이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본머스와 경기 보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여하튼 어제 저녁에 제가 전해드렸던 엔제 감독의 스피디한 인터뷰 내용보다 이제 엔제 감독의 인터뷰 전문을 보면 의미심장한 인터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다양한 인터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양민혁에 대해서 엔제 감독이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양민혁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또 영국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못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끝난 거 아니냐, 손흥민 선수 나이 먹었다, 이제 손흥민 선수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손흥민을 무시하는, 손흥민의 선수 커리어를 끝내버리려는 정말 재수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분노를 터뜨리면서 손흥민 선수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관련 소식 다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이번에 어려운 본머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엔제 감독이 본머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와 경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받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듯이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고 본머스는 축구에 정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머스는 그들의 홈 구장에서 맨시티와 아스날을 이겼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즌 본머스 원정에서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본머스는 경기력과 경기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정말 일관성을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는 이번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엔제 감독은 이번 경기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근데 이번 경기 본머스가 홈에서 아스날과 맨시티를 잡은 것을 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면서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인터뷰의 뉘앙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감독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발 이번에 본머스 토트넘이 제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엔제 감독님 제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여하튼 이렇게 본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드 스펜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드 스펜스, 아치 그레이, 베리발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 116분만을 뛰었는데요. 지금 모든 선수들이 포지션은 다른데 이 세 명이 프리미어 리그 수준에서 경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라면서 이제 기자는 뭐 스펜스도 재계약했고 베리발 그리고 아치 그레이를 이번에 영입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왜 이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못 뛰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은 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치 그레이는 얼마나 많이 뛰었을까요? 우리는 주중 경기에서 아치 그레이를 경기에 투입시켰고, 그레이는 카라바오컵 경기를 시작으로 모든 유로파 경기를 뛰고 있는데 아치 그레이는 많이 뛰고 있습니다. 아치 그레이는 토트넘의 팀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베리발은 별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아치 그레이를 8번 선수 롤로 기용했고, 상위 팀 중에 얼마나 많은 팀들이 18살의 선수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치 그레이가 있는 곳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확실히 아치 그레이를 여러 다른 영역에서 활용했고, 아치 그레이는 우리를 위해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레이와는 별개로 베리발과 제드 스펜스는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리발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면 우리는 베리발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를 투입하지 않고 그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유로파 리그가 베리발에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와 템포 면에서
다른 수준의 축구이기 때문입니다. 베리발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몇 번의 카메오로 경기에 출전했고, 제가 스펜스와 함께 말했듯이 스펜스는 또 다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이 아직 18살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18살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플레이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기에 그들을 투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를 필요로 할 때마다 아치 그레이를 사용했고, 아치 그레이는 확실히 올해 우리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라면서 스펜스를 제외하고 그레이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베리발은 아직 프리미어 리그 수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유로파 리그에서 성장 가능한 경기에 베리발을 투입하겠다고 언급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와, 일단 베리발이 지금 상당히 조금 기대와는 다르게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엔제 감독도 이렇게 베리발은 아직 프리미어 리그 수준이 아니다, 일단 유로파에서 성장 가능한 경기에서 베리발을 투입하면서 경험치를 먹여주겠다, 그리고 아치그레이는 조금 있으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더 기회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베리발은 조금 더 성장해야 될 것 같고, 아치그레이는 선발로 나오면서 좀 18살의 패기와 파워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8살 선수들에 대한 질문을 받은 엔제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민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었습니다. 1월에 양민혁이 합류할 예정인데요. 양민혁은 또 다른 18살의 선수입니다. 스쿼드에 젊은 선수가 많다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인가요? 하면서 양민혁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양민혁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성장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젊은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팀은 주기를 거치는데 우리는 나이 면에서 상위권에 있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전성기의 달콤한 지점에 있는 선수가 몇 명이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지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18살 선수들에 대한 답변일 텐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팀에 함께 성장하고 돌파구를 찾기를 원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팀과 선수단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연령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이클의 시작에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 지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8살의 양민혁은 전혀 다른 지역, 다른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 합류했습니다. 아치그레이가 2부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기대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면서 이제 양민혁을 또 데리고 오면서 일단은 너무 많이 즉시 전력감이 아닌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자 일단 토트넘에서 엔제 시스템 자체가 시작하는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은 기회를 얻을 것인데 일단은 양민혁이 다른 리그에서 왔기 때문에 양민혁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일단은 경기에 투입시키겠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민혁이 지금 토트넘에 도착했나요? 라고 질문을 받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이 엔제 감독은 답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양민혁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양민혁은 토트넘에 오게 된다면 잠시 휴식을 받게 될 겁니다. K리그가 끝났는데 저는 최근에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가 여기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민혁이 여기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셀틱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온 2명의 젊은 선수들을 영입한 적이 있는데 12월 중순에서 하순에 그 선수들은 셀틱에 합류했는데 그 선수들에게 1월로 이어지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하면서 일단 양민혁이 12월 중순에 도착하게 될 것인데 1월에 경기에 투입되기에는
좋은 도착이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일단 양민혁이 조금 있으면은 토트넘에 합류해서 아마 훈련 영상을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토트넘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영상이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양민혁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 적응해서 현재 문제가 있는 토트넘의 스쿼드에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엔제 감독의 다양한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을 무시하는 영국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지켜주면서 그 기자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풋볼 런던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 용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만 못하면은 손흥민 선수를 물어뜯는 영국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질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나이가 들었는데요.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을 바꿔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니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소니는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을 받은 엔제 감독인데, 엔제 감독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1년 전쯤에 살라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겁니다. 소니를 의심해 보세요. 소니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소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니가 나이가 들어서 끝났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니가 가진 신체적 특성과 퀄리티는, 그리고 확실히 정신적인 관점에서 소니가 끝났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 경험상 이런 슬럼프의 끝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슬럼프가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제가 해봐서 아는데 슬럼프에서 회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니에게서 나쁜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니가 엄청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소니가 자신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면 저는 소니가 나이를 먹었다고 소니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자님들은 소니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수준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소니가 보여주었던 과거의 기록들은 꽤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소니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저는 여전히 소니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소니는 약간의 혼란스러운 출발을 했고, 그가 정기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등 몇 가지 좌절을 겪었습니다. 저는 소니의 경우 그가 더 규칙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경기 출전 시간을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니는 매우 단호하고 낙관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니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관중을 위해서 실제로 그들이 아닌 반응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짜증이 납니다. 제가 소니에 대해 이미 말했듯이 소니는 항상 같은 사람입니다. 소니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면서 손흥민이 최근 지난 시즌과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축구 팬들을 위해서 화제성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짜증이 난다면서, 손흥민 선수는 훈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은 소니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소니가 끝난 건가요? 라고 화제성 질문을 하는 기자에 대해서 소니는 끝난 것이 아니다. 단지 시작을 잘못해서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소니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소니를 보호해주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지금 영국 여론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프리미어 리그 10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여준 게 어떤 것들인가요? 정말 토트넘을 먹여 살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영국 기자들은 지금 퀄리티 낮은 질문을 하면서 손흥민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일단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엔제 감독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언급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엔제 감독의 전술이 오른쪽에 존슨만 살려주는 전술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뭐 오른쪽에 투입하면서 일단 왼쪽에서 빌드업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게 만들어 준다던가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난을 멈추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를 위한 전술을 짜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엔제 감독이 계속 손흥민은 끝난 것이 아니다. 손흥민은 우리가 알던 원래의 손흥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엔제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 선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려운 본모스를 이기려면은 엔제 감독의 중요한 전술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본모스 잡으면은 토트넘이 강팀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모스만 잘 통과한다면은 첼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발 엔제 감독이 손흥민의 골 감각을 살리면서 본모스 잡고 그리고 첼시도 잡으면서 12월에 연승 행진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